이동 시간과 주파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시간으로 저녁 6시 15분부터 9700kHz, 저녁 8시 30분부터 6090kHz, 저녁 9시 30분, 10시 30분, 11시 30분부터 6190kHz,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 9분부터 956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코리안 서비스의 홈페이지 주소는 nhk.jp/korean입니다. 지금부터 3월 22일 수요일 저녁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에 벨기에에서 열리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회원국 간의 방위비의 공평한 분담과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미 태평양군은 북조선이 오늘 오전 동부의 원산 부근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고 미사일의 종류 등에 대해 분석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먼저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에 벨기에에서 열리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해 회원국 간의 방위비의 공평한 분담과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25일에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정상회의에서는 나토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거듭 확인하고 다른 회원국들과 방위비의 공평한 분담과 테러와의 전쟁에서 나토가 맡을 역할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방위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방위비 지출을 GDP 국내 총생산의 2% 수준으로 올린다는 합의를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각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나토의 역할에 대해서는 동유럽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과학과 조직 IS의 대책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참석하는 정상회의에서 나토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에서 핵 비확산을 등을 담당하는 포드 선임 국장이 21일 워싱턴에서 강연했습니다. 강연에서 포드 국장은 트럼프 정권의 핵 정책에 대해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목표가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인가를 포함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오바마 전 정권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드 국장은 핵 군축이 장기적인 목표이기도 하지만 핵 억지력의 유지 등 안전보장상의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가까운 미래에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핵 정책과 관련해 오바마 전 정권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이념을 내걸고 핵무기의 근대화를 추진하면서도 그 역할을 줄여가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은 지난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 전력이 다른 나라에 뒤처지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미국은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서겠다며 핵전력 강화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어 핵군축 분위기가 침체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미 태평양군은 북조선이 오늘 오전 원산 부근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고 미사일의 종류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 태평양군의 발표에 따르면 북조선은 일본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 49분경 원산 부근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나 수초 후에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미사일이 발사된 장소는 원산에 있는 비행장 부근이며 한국군이 미사일 종류 등을 분석하는 동시에 추가 발사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미사일은 발사 직후에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NHK 취재에서 우리는 북조선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중지하도록 촉구한다며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오늘 도쿄 시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전면 약세를 보여 니케이 평균 주가가 한때 400엔 이상 하락했습니다. 장중 하락폭으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래 주가가 계속 오른 이른바 트럼프 랠리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니케이 평균 주가의 오전 종가는 어제보다 390엔 51센 떨어진 19,065엔 37센이었고 도쿄 증권거래소 주가 지수인 토픽스는 29.52 하락한 1,533.90이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여당 공화당 내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경제정책 전체가 불투명해졌다면서 외환시장에서 엔 강세,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니케이 평균 주가의 하락폭을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설입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에 밝힌 2018년도 예산 정부안에 대해 도쿄대학 법학부의 쿠보 후미야키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よく言えばメリハリがあるということになるかと思いますが、逆の方から言うとかなり 이번 예산안은 좋게 이야기하면 대담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매우 과격한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비는 10% 늘어났지만 그만큼 환경보호청의 예산 약 31%와 국무부 예산 약 29%를 삭감했습니다. 상당히 과감한 변화로 많은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정식 예산안은 의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예산안은 대통령의 바람이 담긴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 예산 편성은 지금부터 의회가 정부와는 독립된 입장에서 하게 됩니다. 아무리 여당 공화당이 상하의원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이런 과격한 예산이 그대로 인정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산 정부안을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본인이 이만큼 미국 정치를 극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자신의 지지 기반층에게 강조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 중반부터 주장해온 힘의 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과 테러 대책, 이민 대책 강화를 위한 국토안보부의 예산 증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번 예산안은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공공사업, 복지사업의 예산 절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희망을 걸고 투표한 부유하지 않은 백인 노동자 계급의 생활을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큰 모험에 나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의회의 독립성이 매우 강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의회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특히 여당 공화당 의원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가 향후 정권 운영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밝힌 2018년도 예산 정부안에 대해 도쿄대학 법학부의 쿠보 후미야키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입니다. 유럽 4개국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이탈리아에 도착한 아베 수상은 일본 시간으로 오늘 오전 2시경부터 젠틸로니 수상과 첫 회담에 임했습니다. 회담에서 아베 수상은 전 세계에서 보호주의 등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협조의 견인력으로 G7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탈리아가 의장국을 맡게 되는 5월 하순의 G7 정상회의를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젠틸로니 수상은 지난해 이세시마 서밋에서 아베 수상이 의장을 맡은 것과 관련해 일본의 경험을 이어받아 논의를 다져가겠다고 밝혀 회의 성공을 위해 양측이 협력하기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양국 정상은 G7 정상회의에서 세계 무역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어떠한 보호주의에도 대항한다는 메시지를 내보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양국 정상은 일본과 이탈리아가 갖고 있는 높은 기술력을 살려 협력하기 위해 자위대와 이탈리아군의 장비품 기술 이전에 관한 협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확인했습니다.
그 아베 수상은 젠틸로니 수상과 함께 공동 기자 발표에 나서 오는 5월의 G7 정상회의에서는 확고한 국제적인 연대를 확인할 생각이며 일본은 강력히 단결한 G7과 함께 국제적인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의 일정을 마친 아베 수상은 일본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경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브라질 수사당국은 지난 17일 정부 검사관에 뇌물을 주고 검사를 피해 위생기준에 미달하는 육류와 가공품을 국내외에서 판매했다며 대형 육가공 회사 2곳을 포함해 21곳의 육가공 업체를 수색해 업체 담당자와 검사관 등 모두 30명 이상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수사당국이 2년 전부터 수사를 벌여왔는데 위생기준에 미달하는 육류 등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분량이 국내외에서 판매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육가공 작업장을 폐쇄하고 슈퍼에서 제품을 회수하는 한편 수사 대상인 21곳 업체의 육류와 가공품의 수출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본의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브라질 수사당국의 수색을 받은 2개의 회사로부터의 육류 수입 수속을 어제부터 검역 단계에서 일단 보류 조치를 취해 일본 국내 유통을 막았습니다. 북조선은 오늘 국영 매체를 통해 각지의 대표가 참석하는 최고인민회의를 다음 달 11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는 예산과 법률 개정, 국가기관의 인사상을 결정하는 회의로 지난해 6월에 열린 전번회의에서는 국가기관을 총괄해온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개편돼 위원장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다음 달 11일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지도자에 취임한 지 5년째가 되는 데다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5주년을 나흘 앞둔 시기여서 북조선은 이에 맞춰 이번 회의를 개최해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회의에서 핵,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입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여 지난달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와 신형 미사일 엔진 연소 시험을 잇따라 강행하고 있는 북조선이 회의 개최를 전후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10일에 파면된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어제 오전 9시 35분경부터 시작돼 도중에 식사를 하는 휴식시간 등을 가지면서 21시간 넘게 이어져 오늘 아침 7시경에 끝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젯밤 11시 40분에 종료됐으나 그 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사가 진술 내용을 적은 조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랜 지인인 최순실 피고와 공모해 한국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으로부터 약속받은 액수도 포함해 일본엔으로 43억여엔의 뇌물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와 최순실 피고가 깊이 관여한 2개 재단에 자금을 출연하도록 기업에 압력을 가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 모두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련의 사건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오늘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할지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이직기구 IOM이 2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리비아 연안의 지중해에서 난민과 이민자가 사흘간 6,000명 이상 구조됐습니다. 이 가운데 리비아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 지중해에서 표류 중이었던 약 1,000명은 21일 이탈리아 연안 경비대에 잇따라 구조돼 시칠리아 섬에 도착했습니다. 오랜 내전 등을 피해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향하는 난민 등은 올해 들어 2만 명을 넘어 작년과 재작년에 같은 시기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고무보트 등의 정원을 초과해 승선하는 경우가 많아 배가 전복돼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올해 들어 지금까지 500명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IOM의 밀먼 대변인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이 시기에 난민과 이민자가 이 정도로 증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